고객님만을 위한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부동산 투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아주 오늘 난립니다. 카메라가 다 고장이 나고 이 컴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촬영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좀 다른 방법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송도 부동산 시세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소식과 함께 부동산 투자 조언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파트 시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송도 풍림아이원 2단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1단지 소개해드렸어요. 요즘 풍림 아파트 거래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매매 가격 늘 말씀드리지만 6억 선인데 이번 주에는 실거래가가 조금 낮게 됐네요. 풍림 아파트는 마구 거래되진 않지만 이렇게 꾸준히 되고 있고요.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되는데 인테리어 유무에 따라서 조금 비싸지기도 한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갭이 상당히 적죠. 안정된 어떤 생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고 학원가가 또 원래 갖춰져 있고 주변 생활 환경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임대차 수요도 꾸준히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정책 대출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로 제가 늘 소개해 드리잖아요. 풍림 아파트는 이렇게 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더샵 퍼스트파크 13블록입니다. 인천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대장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13블록이 가장 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84 타입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한 3천만 원 정도 선에 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이 13블록 가격 정도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실거래가는 9억이 있었어요. 비과세 관련해가지고 급하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매매가 그렇게 나왔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3.3제곱미터당 약 3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학교라든가 생활 환경은 좋긴 한데 학원가는 결국은 109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가야 하는 그런 작은 단점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가에 비해서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가격은 글쎄요, 물량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전세 가격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은 809에 있는 오션파크 베르디움입니다. 항상 오션파크는 이 위치 자체가 바닷가 쪽을 확실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그 라인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위치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2035년, 36년 개통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하철 역사가 뒤로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가망성도 있는 그런 단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션파크 베르디움은 총 세대가 1530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84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84 타입 중에서도 방이 4개인 곳이 있어요. 그 타입이 요 근래 한두 번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7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대에서 주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내외로 형성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초등학교랑 중학교 그리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까지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기도 굉장히 좋고요. 커뮤니티에 수영장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역에서의 거리라든가 또 주변 단지 내 상가 말고는 아직 좀 발전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는 단지니까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들어오실 만한 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월세 가격은 보증금 한 3천 5천에 월세 150만 원 이하로 주로 찾게 되는 단지가 바로 오션파크 베르디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5월 30일이 되면 바로 입주가 시작이 되죠.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타입입니다. 즉 평형으로 하면은 49평형 정도가 되겠죠. 분양 가격은 평균 한 11억 5천 요런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옵션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12억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 전면동 102동이나 104동의 이 3호 라인 쪽 정도 같은 경우는 피가 5억까지도 붙더라고요. 그러면
와, 벌써 17억이 넘네요.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도 후면동은 평균적으로 한 3억대, 전면동은 4억대 이상에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3,200~300선에서 매매가가 형성이 된다. 가격으로 따지면 16억,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들어가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그에 비하면 약간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3.3제곱미터당 한 1,500만 원 선에서 일단 형성이 되는데, 사실 109 학원가가 전세가가 가장 좋은데 그쪽도 1,500선 넘기 참 힘듭니다. 가장 좋은 가격대 형성은 되고 있으나 좀 미진하다. 7억에서 융자 상태에 따라서 7억 5천 그 안에 일단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임대차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세보증보험을 막 들고 들어오시잖아요. 전세보증보험의 그 보증금 한도액이 7억까지예요. 그 이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전세보증보험 다 들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는 보증금을 보통 5천만 원 요 정도 많이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월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를 300만 원 정도를 포커스를 두고 그 위아래로 보증금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힐스테이트 송도더 스카이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크리스탈 오션자이도 볼 수가 있으니까 새 아파트 입주하는 거 기대하시고 송도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최근에 이 아파트들 사이에 오피스텔을 몇 동을 따로 또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된 것 중에서 509에 있는 더샵 센트럴시티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오피스텔은 84 타입, 그러니까 3룸 형태예요. 주변에 학교라든가 또 이 생활권이 굉장히 좋잖아요. 역과 거리도 좋고 쇼핑몰, 공원, 그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단지. 매매 가격이 약 4억 정도, 4억에서 4억 5천 가기도 조금 어려운 정도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 형성이 됩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데들은 분양가가 높아서 뭐 그럴 수 있다 얘기는 합니다만, 생활 환경이 안정적으로 갖춰진 비교적 신축 단지, 그 오피스텔의 3룸이 지금 4억에서 4억 5천을 하고 있다라는 건 새로 들어온 오피스텔들의 기준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생활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거든요. 3억 정도 내외로 형성이 됩니다. 월세 가격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한 2~3천만 원에서 월세는 역시 150만 원 밑에 한 130~40만 원대로 형성이 되니까 신규로 정해지는 오피스텔들, 이런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다음은 역시 힐스테이트 송도더 스카이 오피스텔입니다. 힐스테이트 송도더 스카이 오피스텔은 투룸으로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매매 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나 팔고 싶다 하면서 프리미엄을 제시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3억대 초반에서 3억대 중반까지 한 3억 3~4천까지 되잖아요. 프리미엄을 보통 파시는 분들은 한 거의 4억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파시고 싶어 하세요. 호수뷰가 잘 나오는 5, 6, 7호 라인 같은 경우가 매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지만 매수하는 분들은 2~3천대 주로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아까 3룸짜리 얼마? 3억에 형성이 됐잖아요. 지금 이곳은 아직 환경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다만 장래성이 많이 좋은 거잖아요. 보통 2억 2~3천대에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의 80%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라도 형성은 일단 초반에는 그런 정도로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 같은 경우도 아까 3룸짜리가 2~3천에 130, 40이었잖아요. 여기는 한 1~2천에 110, 120 보면 정상적이긴 하나 한 2천에 120 이상까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오피스텔 시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52주, 그러니까 1년 내내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슬슬 부동산 바닥론을 말합니다. 이제 부동산 이제 끝이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전세 사기로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빌라,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간 거지, 실제로 전세에서 부족한 부분이 아파트 쪽인 거지 빌라 쪽은 텅텅 빈 거죠. 분명히 전세가 강세인 건 맞습니다. 공급이 추가로 되는 물량도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건축 인허가 뭐 준공하는 거
그런 신청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건설사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죠. 임대차 입법이라고 해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요금 상한제가 있었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을 하고 또 2년을 연장한 그때의 만기가 언제? 2020년 7월에 시작했으니 2024년 7월이면 바로 그 물량들이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 주인들은 4년 동안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그러는데 지금 전세 물량,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가격이 오른 거 그 상태로 재계약을 하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전세 가격이 강한 것은 주변에 잘 안 나갔던 약간 점점점 퍼져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는 할 겁니다. 확실히 한쪽만 몰린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이렇게 온기가 돌고 있느냐, 그거는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뭐 많은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갈 될 건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 쪽에 몰려 있는 것이 해소가 돼서 쭉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부동산 PF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가지고 확실히 걸러낼 것은 걸러낸다 해가지고 옥석을 가리고 있어요. 건설사들 살릴 때를 살리고 죽일 때는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은 데에서 다시 집을 짓고 이러면서 물량도 늘어나겠죠. 그런 선순환, 막힌 곳을 뚫고 상한 곳을 잘라내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그런 때까지는 아직은 시장의 반등이다, 뭐 바닥을 봤네 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돈이 막히는 돈맥경화가 오는 한은 아직은 바닥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녹화를 했는데 정말 정신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뭐 어떻게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늘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또 부동산 이야기가 더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계속 조금 소문도 내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아진 환경으로 다가오겠습니다. 고객님을 위한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